안녕하세요. 소심한 여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엇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지난 여행의 추억에 종종 잠기곤 하는데요. 사진을 보다가 문득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기억에 남는 여행보다 음식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여행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탑3를 제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Draw My Life and Dishes. 은하씨 활동으로 대여받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시작해 볼게요. 탑 1. 토스트 그리고 카페 미스토. 굉장히 평범한 음식이라서 좀 의아하셨나요? 여기에는 제 첫 번째 여행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가족들과 국내 여행은 종종 떠났지만 어려서 그랬는지 여행의 재미에 대해선 알지 못했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혼자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시련의 아픔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평소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몇 군데 정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어수선한 동선이지만 가평의 뿌띠프랑스,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 그리고 남해의 독일인 마을 이렇게 세 곳을 여행했죠. 가평에선 혼밥이 쑥스러워 저녁을 굶기도 했고 곡성에서는 2인용 레일바이크를 혼자서 타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여행지인 남해 독일인 마을에 도착했어요. 독일인 마을은 미리 숙소를 예약하지 않아서 마을에 도착해서야 숙소를 찾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매우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지금처럼 앱으로 숙소를 쉽게 예약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언덕 위에 있는 3층 집을 찾게 되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주인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제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방이 하나 남아있다며 1층 전체를 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함께 응원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셨는데요. 그날 아침에 먹은 게 바로 토스트와 카페 미스토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몇십 년을 독일에서 지내시다가 남해 독일인 마을로 돌아오셔서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단이 서양식이었죠. 토스트랑 같이 먹은 이 포도잼,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잼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잼이 많이 달지 않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카페 미스토라는 걸 저는 이때 처음 먹어봤어요. 드립커피에 우유를 섞어 마시는 건데 저에게는 약간 문화 충격이었죠. 이렇게 아침밥을 먹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 아침밥이 기억에 남는 건 부끄러움 많았던 저를 푸근하게 맞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겠죠? 가쁜 탑2. 독일에서 먹은 라즈베리 케이크. 뭔가 독일과 인연이 많아 보이네요. 이 케이크는 엄마와 함께 떠난 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만났어요. 사실 패키지 여행은 편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음식은 못 먹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전 현지 음식 먹기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꼭 한 끼는 한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 프랑크푸르트 레머 광장에서 자유시간 1시간을 갖게 되었죠. 먹는 거 좋아하는 저는 또 뭔가 맛집스러워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맸죠. 그러다가 그냥 창문 밖에서 보이는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한 카페를 보았어요. 엄마는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먹느냐며 구박하셨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고 라즈베리 케이크 하나를 사서 나왔어요.
유럽 사람들처럼 광장 한켠에 앉아 케이크를 손에 들고 무심하게 먹었어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문 순간 제 선택은 옳았다는 것 옆에서 말리던 엄마도 인정하셨죠. 유럽의 케이크는 이렇게 맛있는 건가 싶었어요. 버터 맛이 풍부하고 빵은 부드러워서 케이크 하나를 후딱 먹었어요. 사실 이 케이크가 기억에 남는 건 엄마랑 간 유럽 여행에서 단둘이 먹은 음식이라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탑3 오사카 후시카츠. 이 후시카츠는 저의 단짝과 떠난 일본 오사카 여행에서였죠. 사실 일본에 관심이 1도 없던 저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고 일본 문화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라마 속 식당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의 식도락 여행을 종종 갔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이 많은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오사카 후시카츠예요. 사실 이 가게와의 첫 만남은 별로였어요. 일본 문화를 잘 몰랐던 저는 영업 중임을 알리는 이 깃발이 내려가 있는 가게에 들어갔죠. 그러자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X자 표시를 하며 영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관광객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여행 마지막 날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업시간이에요. 가게에 들어서자 중앙에 포스 넘치는 주방장 아저씨가 보였어요. 저희는 자리를 안내받아 주방장님 바로 앞 카운터석에 앉게 되었죠. 주방장님은 요리를 하지 않으시고 가게 안에서 주문을 받고 다른 요리사들을 진두지휘하셨어요. 굉장히 금엄한 표정으로 손님에게도 카리스마 넘치셨어요. 그런데 이 가게, 일본어 못하는 외국인이 가기엔 난이도가 있었어요. 메뉴가 수십 가지에 일본어로만 쓰여 있고 심지어 오사카시 표현이 잔뜩.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소심한 여행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다면 노력하라. 이 가게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가게의 일본어 메뉴를 찾아서 하나하나 번역을 해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번역해간 종이를 테이블 밑에 숨겨놓고 힐끔힐끔 보면서 일본어로 주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메뉴를 하나씩 번역해간 소심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주문한다고 했는데 우연히 저희를 힐끔 보는 주방장님의 눈빛을 보고야 말았어요. 종이를 보고 떠듬떠듬 메뉴를 찾는 저희를 안 보는 척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장님의 근엄 진지한 표정이 풀어지시고 어디서 왔냐, 여행은 왜 왔냐 이런 매우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죠. 사실 이 후시카츠가 맛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꼼꼼하게 번역해간 결과가 좋아서 뿌듯함도 들었고요. 무서워 보이던 주방장님과 친해지고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기억에 남는 여행보다 음식이 먼저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기억에 남는 음식을 뽑고 보니 결국 맛이 아닌 사람들과의 추억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네요. 음식의 맛은 금방 잊혀질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추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행을 포함한 제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인연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어요. 오늘은 노트 20 울트라와 함께한 소심한 여행가 소녀의 Draw My Life 였습니다.